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안건영입니다. 오늘은 자외선 차단제와 피부 타입, 어떤 피부 타입이 어떤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외선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볼까요? 자외선은 피부에 좋은 역할도 합니다.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뼈를 튼튼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외선을 쪼이면 피부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지고요. 이 비타민 D가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근데 이 자외선을 얼마나 많이 쬐어야 충분한 비타민 D가 합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그렇게 많이 자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일주일에 2회 그리고 한 번에 15분 정도의 일상적인 햇볕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양의 비타민 D가 합성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외선 때문에 나쁜 영향을, 피부에 특히 나쁜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우리가 자외선 때문에 피부가 노화가 굉장히 심하게 일어납니다. 피부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이 자외선인 겁니다. 두 번째로는 햇볕 알레르기 같은 광 알레르기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세 번째로는 기미잡티 같은 색소 침착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좀 심한 경우에는 피부암을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자외선이 피부 세포의 DNA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평생 누적이 돼서 노년이 됐을 때 피부암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80세 평균 연령이 80세 이상 이렇게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외선에 의한 피부암의 발생 빈도도 증가하고 있고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외선이 피부에 미치는 좋은 영향도 있지만 나쁜 영향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즉 득보다 실이 많은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를 잘 사용해서 피부에 미치는 나쁜 영향들을 피해가야 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외선이 뭔지 먼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외선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가시광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무지갯빛, 빨주노초 파남보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광선이고요. 이 보라색 가시광선의 한쪽 끝에 있는 보라색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외선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그런데요. 가시광선에 가까운 게 A, 그 다음에 B, C 이런 식으로 멀어지는데요. A가 파장이 가장 길고 그 다음에 B, C입니다. 근데 C 같은 경우는 우리 지표면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자외선 A와 B는 우리 인간의 피부를 파고듭니다. 그래서 피부에 문제를 일으키죠. 일광화상이라든지 또는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색소 침착이라든지 또는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자외선 차단제는 앞으로 점점 더 필수 제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외선 차단제가 다 똑같은가? 자외선 차단제는 다 똑같지 않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성분으로 따졌을 때는 두 가지가 있고요. 두 가지 성분을 섞어 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제품의 종류로는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먼저 유기성 자외선 차단제 또는 화학적 차단제가 있는데요. 이 유기성 물질이라고 해서 유기자차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유기성 물질들은 일단 바르고 난 다음에 피부에 흡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피부 안에서 피부 안으로 들어온 자외선을 중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피부에 흡수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 전에 미리 15분, 20분, 최소한 15분, 20분 전에 발라야 합니다. 이 유기자차의 장점은 투명하고 발림성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을 때 잘 발라질 뿐만 아니라 색깔이 없기 때문에 좀 부담이 없습니다. 근데 단점은 피부에 흡수되고 난 다음에
어떤 자극이나 알레르기 반응을 잘 일으킵니다. 그래서 민감성 피부인 경우에는 이런 유기자차가 자극을 잘 유발하기 때문에 그 유기자차보다는 무기자차가 더 적합한데요. 그 무기자차는 뭐냐? 즉 무기성 물질, 물리적 차단하는 자외선 차단제 성분인데요. 이거는 마치 거울에서 빛을 반사시키는 것처럼 피부 표면에서 자외선을 물리적으로 반사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티타늄 다이옥사이드라든지 징크옥사이드 같은 성분들인데요. 이런 성분들은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자외선을 차단시키기 때문에 자극 증상이 없습니다. 단점이 백탁 현상이라고 그래서 우리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나면 하얗게 되죠. 그게 바로 무기성 물질, 무기자차 성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성분들이 많이 개량이 돼서요. 무기자차 성분이라 하더라도 백탁 증상이 거의 없는 그런 제품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 종류는 유기성 자외선 차단제도 있고 무기성 자외선 차단제도 있고 이 두 가지를 혼합한 자외선 차단제, 혼합자차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혼합자차가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이 각각의 차단제에 따라서 피부에서 발림성이라든지 또는 자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피부 타입에 따라서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피부 타입에 어떤 자외선 차단제가 적합할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DRPT 타입이라고 해볼까요? 즉 건조하고 피부 장벽은 튼튼해서 건강한 저항성 피부를 가진, 하지만 색소가 있고 주름이 있어서 자외선에 의해서 색소나 주름이 약화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가 굉장히 절실한 이런 피부 타입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 어떤 피부 타입, 어떤 형태의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셔도 무난합니다. 왜냐하면 저항성 피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부 장벽이 튼튼하면 자극 증상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피부가 건조하기 때문에 보습 성분이 함유된 자외선 차단제를 쓰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하기에 굉장히 힘든 곤란한 피부 타입의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OSPW 타입입니다. 색소도 있고 주름도 져 있고 그런데 피지는 많고요. 그리고 민감한 피부예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일반적인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나면 자극 증상 때문에 뒤집어지거나 아니면 번들거림 때문에 사용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자외선 차단제가 좋냐면요. 무기자차가 좋습니다. 유기자차는 그 화학 성분이 자극을 줄 수 있고요. 혼합자차에도 유기자차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극이 될 수 있죠. 근데 반면에 이제 무기자차는 거의 자극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기자차만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민감성 피부에 오케이입니다. 다만 이제 지성이냐 건성이냐인데요. 지성 피부에는 더더욱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무기자차는 좀 이렇게 드라이하게 되는, 매트하게 만드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OSPW 타입인 경우에는 100% 무기자차를 사용했을 때 가장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피부 타입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OSNT 타입 중에 지성이면서 민감한데요. 그리고 뭐 주름이나 뭐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여드름 같은 뾰루지가 잘 생기는 그 민감성 피부 중에서도 첫 번째 A형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기자차가 좋긴 좋은데 거기에 여드름을 가라앉히는 항염 또는 진정 성분이 보강된 제품, 그리고 피지 조절을 해주는 성분, 그런 성분들이 더 보강된 제품이 자외선 차단제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각각의 피부 타입, 내가 어떤 피부 타입이냐에 따라서 자외선 차단제를 달리 사용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외선 피부 타입별로 간단한 게 어떻게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도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보실까요? 자, 건성인 경우에 그리고 민감성인 경우에 그때는 민감 피부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극이 적은 성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유기자차는 아무래도 100% 유기자차는 민감 피부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무기자차는 오케이. 그런데 무기자차가 좀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보습 성분이 보강된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혼합자차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유기자차 성분들을 많이 배제하고 순한 성분들의 무기자차 성분을 배합한 게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건조하면서 민감성 피부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피부 장벽이 튼튼한 건조하면서 저항성 피부인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는 다 사용할 수 있죠. 다만 건조하니까 무기자차를 사용하실 때 보습제를 충분히 사용을 하시거나 함께 사용하시거나 보습 성분이 보강된 무기자차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자, 그렇다면 지성 피부로 가볼까요? 지성이면서 민감한 피부. 자, 이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기자차가 좋습니다. 민감한 피부에는 자극이 적고 그리고 번들거리지 않기 때문에 좀 백탁이 문제죠. 그래서 백탁이 문제지만 지성이면서 민감한 피부인 경우에는 무기자차를 쓰시는 게 안심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무기자차 중에서도 백탁 현상이 최소화되거나 거의 없는 제품도 있기 때문에 잘 찾아서 사용을 하시면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성이면서 저항성 피부라면 어떨까요? 그럴 때는 혼합자차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기자차 물론 오케이죠. 혼합자차도 사용하실 수 있고 유기자차도 사용할 수 있지만 좀 번들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이면서 저항성인 경우에는 혼합자차도 무난한데 대신 이제 pH 조절을 해주거나 좀 혼합자차 중에서 매트한 조금 이렇게 유분기가 적은 그런 성분의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하시면 역시 무난하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피부를 보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자외선 차단제도 자기 피부 타입이 뭔지를 알고 그 피부 타입에 알맞는 적합한 차단 성분을 차단 제형을 사용하는 게 좋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하실 때 피부 타입에 맞는 자외선 차단제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그런 가이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